한전공과대학이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있는 부영골프장에 설립됩니다. 광주시는 입지 선정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가 결정되면서 한전공대 설립이 본격화됐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 재정과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이 내일 발표됩니다. 도청 본관과 경찰청 등 6개 건물이 원형 복원되거나 부분 재현됩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가 광주를 방문해 전범기업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전공대가 들어설 곳으로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있는 부영골프장이 결정됐습니다. 1단계 심사에서는 뒤졌지만 2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광주 첨단 3지구에 비해 부지 조성 비용이 적게 들고 인허가가 쉽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나주 부영 컨트리클럽 부지입니다. 한전 본사로부터 불과 2km가량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바로 이 골프장 부지를 한전공대 최종 입지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단계에 걸친 심사위원 평가에서 부영 골프장 부지는 92.12점을 획득해 광주 첨단 3지구를 제치고 후보지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첨단 3지구 일원 87.88점, 전라남도 나주 부영CC 일원 92.12점으로 최종 1순위는 나주 부영CC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영CC는 부지 조성 비용과 제공 조건, 인허가 용이성 등에서 점수차를 벌려 2위인 첨단 3지구를 따돌렸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부영건설로부터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후한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전은 부영CC를 추천한 나주시와 제안서 이행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순위 해당 지자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이행 협약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면 순위가 변동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다음 달 중순쯤엔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계획을 담은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 광주시와 자치구들은 아쉽지만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유증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한전공대 설립까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전남 자치단체 유치 경쟁은 시간을 끄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탈락에 따른 반발이 없어서 한전과 중앙정부, 지자체가 한전공대 설립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착수에 시 언급된 재정지원, 부지조성, 설립 인허가, 대학준비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협조 과제들에 대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설립지원위원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고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전공대를 유치한 지자체에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 전남이 글로벌 혁신 허브를 만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걸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한전공대 설립 비용이 5천억 원 규모,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한 전체 부지 면적은 12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확보된 땅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이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원이 영역조사를 통해 만든 기본계획안은 옛 전남도청 6개 관 중에 별관과 전남경찰청은 제한적으로 복원하고 나머지 4기관은 원형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원은 옛 전남경찰청 외부에서 총탄 흔적으로 보이는 자국이 발견됨에 따라서 정밀 감정의 필요성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근로정신대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그런데 미쓰비시보다 더 많은 이들을 강제 동원했던 일본의 군수 기업이 있습니다. 후지코시라는 전범 기업입니다. 여기에 동원된 이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일본의 양심 세력들이 오늘 광주를 찾아와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90살인 오경의 할머니도 근로정신대 강제노동의 피해자입니다. 1944년 군수기업 일본 후지코시 공장에 끌려가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본 규경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아그들이 중학교 보내주고 혼자 함께 설거지 따로 가고자 한 마음도 나지요. 집에서는 중학교 또 못 가고 이제 일만 하고 살 것인데. 오경희 할머니처럼 후지코시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근로정신대는 1,100여 명. 현재까지 살아남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전남 시도민은 6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재판을 돕고 있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가 오 할머니가 살고 있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는 올해만큼은 전범기업인 후지코시가 반드시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今年は3.1独立運動から100年というこの節目にあたって日本の立場からすれば日本が侵略と植民地支配をしたこの歴史を本当に振り返るそういう始まり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 시민단체의 지원으로 피해 할머니들은 지난 1992년부터 일본에서 후지코시를 상대로 2건의 소송을 진행해 한 차례는 승소하고 한 차례는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33명이 3차에 걸쳐 소송을 진행해 1심과 항소심 등에서 승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치매는 한 번 발병하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 중요한데요. 조선대학교 연구단이 치매 예측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진단법을 개발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65살인 강흥진 씨가 입을 벌려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치매 예측 진단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치매에 걸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치매에 걸릴지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병이 오면은 옆집 우리 엄마들도 보면은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나는 치매병이란 건 겁나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로 치매에 걸릴 확률을 예측하는 기술이 보다 정교해졌습니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이 개발한 치매 예측법에 따르면 치매 유발 유전자로 잘 알려져 있는 아포이 유전자의 변이로 치매 위험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포이 유전자 중에서 이번에 새로 찾은 유전 변이를 갖고 있을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95% 이상이라는 걸 실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처럼 입안 표피세포 DNA 등을 분석해 치매 유병률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전자만을 측정했던 기존 검사가 위험성 정도만 알려주는 수준이었다면 새로 개발된 검사는 치매 위험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있게 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예방 조치에 들어갔을 때 치매 발병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확립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치매 인구는 80여만 명. 5년 뒤인 2024년이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손혜원 의원 측이 소유한 부동산이 나중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 측이 사업구역 변경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87년 전인 1932년 창성장 일대 거리를 찍은 목포 사진집입니다.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면 건물과 가로등이 달라졌을 뿐 도로 넓이 등은 큰 변화가 없어 근대도시 목포의 상징 같은 장소입니다. 목포시는 이런 역사성 때문에 지난해 2월 작성한 최초 근대 역사문화공간 계획에 창성장 일대는 물론 서산 옹금 지역까지 포함했습니다.
목포시가 문화재청과 가진 두 차례의 컨설팅에서도 창성장 일대는 모두 사업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사진 자료에도 대부분 그 거리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근대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오히려 컨설팅 과정에서 창성장 건물은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목포시의 구상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옛 일본 영사관 일대를 추가로 포함해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문화재청 컨설팅 후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에 소년측 부지가 포함됐다며 제시한 지도는 무엇일까? 목포시는 지난 3월 문화재청 컨설팅단에게 사업구역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실무자들끼리 주고받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 자문위원들이 쉽게 우리 목포의 역사 자원을 파악할 수 있게끔 그 모식도만 그려놓은 것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 목포시의 최종 계획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고. 사업 신청을 제출하기 전 문화재청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소년측 부지는 1897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구에 이미 편입돼 있어 문화재청의 컨설팅 이후 사업구역이 변경됐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ARS를 이용해 14,080명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위 진료 기록으로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47살 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광주 모 한방병원에서 또 다른 의사 82살 김모 씨와 함께 환자 105명의 진료기록부를 꾸며 이들에 대한 요양급여비 1억 20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허위 입원 환자와 관련해 3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량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광주의 기억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한 달간 온라인과 광주시 주요 거점에서 도시철도 2호선 디자인 시안 5개를 투표에 붙인 결과 참여자 11,000여 명 가운데 35%가 화합과 자유의 의미를 기리는 광주의 기억 디자인을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 디자인으로 품평회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최종 디자인을 확정하고 오는 11월부터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 분석 절차를 생략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내일 발표됩니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33건의 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도별로 1개씩의 면제 사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광주는 1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이, 전남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서 열리는 마스터즈 대회 개막식이 오는 8월 11일 광주 남부대에서 열립니다. 아마추어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는 당초 수영대회 폐막 다음 날 개막 예정이었지만 선수촌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 일주일 미뤄져 8월 5일 개막으로 변경됐고 개막식은 같은 주 일요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은 빛의 분수를 주제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리고 폐막식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한국의 자연과 계절을 주제로 열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발표된 가운데 올해도 임용 적체 현상 때문에 당장 발령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은 각각 34명과 336명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들은 교원 수급 계획에 따라 임용될 계획이지만 상당수는 적체 현상 탓에 오는 3월 새학기 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하는 대기자가 광주는 7명, 전남은 76명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심사위원 명단 유출 파문으로 재심의를 검토 중이었던 광주 광산구 구금고 선정이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은행들이 제출한 기존 서류를 새로운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재심의에 대해 은행들의 동의를 구해왔지만 농협 측이 영농지원사업 실적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해 재심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절차가 지연되면서 광산구는 기존 1, 2금고 운영기관과 다음 달 말까지 임시로 계약을 연장했고 새 2금고 운영기관인 광주은행은 계약을 이행하라고 광산구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광주